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7일 토요일 아침 8시 46분입니다. 본 영상으로 월요일 아침 영상 대체하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엔 영상 녹화 쉬고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급락 마감했습니다. 골고루 다 빠졌고요. 빅스가 12% 오르는 등 충격이 좀 있었죠.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네요. 2.5%. 유럽 증시도 빠졌습니다. 그래서 줄줄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5일날 아시아 증시 투매 나왔을 때도 사실 이런 상황이긴 했거든요. 지금 그때와 모양이 매우 비슷하긴 합니다. 지난 8월 5일날 아시아 증시 폭락할 때도 이 금요일날 고용지표가 발표됐고 고용지표가 마음에 안 들어갖고 미국 증시 폭락하면서 이게 월요일날 아시아 증시의 폭락을 유발한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지금 같은 겁니다. 지금 금요일날 어젯밤에 그 지표가 발표가 됐고 시장이 뭔가 실망을 하고 있고 미국 증시가 하방 경직성을 못 보였고 급락을 했고 아시아 증시 이미 그 전부터 때려 맞고 있었는데 맞은 데를 또 맞으면 굉장히 아프겠죠. 낙폭이 더 커질 요인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월요일날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화요일날 미국 증시가 밤에 폭락을 했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된 폭락입니다.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지나면서 수요일, 목요일 지나면서 혼조함을 확인했습니다. 그죠? 매수세가 아니고 혼조했어요.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혼조했고 이 혼조했다라는 얘기는 매수세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금요일날 어젯밤에도 쏟아져 내린 겁니다. 중간중간에 또 튀어오르려고 하긴 했지만 한 번도 의미 있는 매수세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자연스러운 반등, 자연적인 반등, 이 정도 반등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 그 정도만 지금 보이는 것 뿐이지 의미 있는 매수세를 보인 적이 이번 주에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줄줄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어젯밤에 무엇이 시장을 잡아뜨렸냐 생각을 좀 해보면은 일단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 시장이 폭락한 거니까 고용지표 핑계를 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뭐 있습니까? 브로드컴 실적 발표에서 폭락한 거, 반도체가 안 좋았다. 이것도 하나의 폭락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더해서 이 기술적인 요인, 매수세가 안 보이니까 자빠졌다. 그리고 기존에 빠지고 있었다 보니까 더욱 많이 빠지고 있었다. 어떤 하락세가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뭐 빅스가 치솟고 그래서 시장의 낙폭이 더 커졌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분위기. 미국 증시 두 가지 날개가 있다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AI, 뭐 나스닥, 뭐 이렇게 돈 잘 버는 친구들이 있고 하나는 러셀 지수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얘네는 돈은 못 벌지만 금리나 기대감으로 먹고 사는 친구들이죠. 이렇게 두 가지 날개가 있는데 평상시에는 두 가지 날개가 하나씩 돌아가면서 돈을 주고받으면서 시장의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젯밤은 어떻게 됐죠? 브로드컴 자빠지고 또 그리고 지표가 안 좋다 이러니까 얘네도 자빠지고 양날개가 다 꺾이니까 시장이 통체적으로 좀 많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 전반적으로 많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 엔비디아에서 브로드컴으로 어떤 뭐 급락의 선수가 좀 바뀌었을 뿐이지 어쨌든 이런 흐름들이 비슷하게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빠졌다 이거고요. 하여튼 8월 5일 아시아 증시 참 8월 5일처럼 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 뭐 살짝 드리긴 했는데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게 8월 5일날 생각해보니까 8월 5일날 시장이 대폭락하고 나서 8월 6일부터 바로 V자형 반등 나오지 않았냐. 이번에도 V자형 반등 가능하지 않겠어? 그러면서 막 8월 5일부터 막 주식 매수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이게 무슨 행동이죠? 8월 5일날 주식 사는 이런 행동은 뭐죠? 이건 저점을 잡겠다라는 불손한 의도가 있는 그런 매매일 수 있습니다. 지금 매도세가 굉장히 강한 상황이라고요.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섣부르게 저점을 잡으려고 했다가는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아시아 증시 입장에서 지금 이제 특히 한국 증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추석이 껴있단 말이에요. 추석이 껴있어요. 잠깐 달력 좀 보겠습니다. 달력 보시면은 이 월요일부터 해서 한참 쉬죠. 16, 17, 18, 19인가 엄청 쉬어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엄청 쉬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자, 월요일날 어떻게 해서 일단 급락했습니다. 월요일날 잘 버텨주고 화요일날부터 V자형 반등한다 해도 금요일까지 시간이 사거래일인데 사거래일 동안에 어떤 그런 매수세를 제대로 확인하기가 조금 좀 타이트합니다. 월요일날 폭락하고 나서 화요일날 회복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다음 주 그냥 날려먹는 거고요. 화요일날까지도 많이 연속적으로 약하다. 그럼 그냥 그럼 그냥 바로 그냥 추석 연휴 이후로 그냥 어떤 매수의 타이밍이 확 늦춰질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딱히 FOMC 회의가 이제 하필 한국 추석 연휴인데 추석 연휴 전까지 지금 딱히 주식시장을 들어올릴 만한 그런 재료는 잘 보이지 않거든요. 뭐 IT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도 지금은 아니고 실적 발표도 지금은 없고 경제 지표들 뭐 중요한 거 나왔는데 어쨌든 뭐 다음 주는 당분간 이렇게 뭐 그렇게 큰 이슈가 없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반등이 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째 하면은 결과적으로 추석 지나고 나서 한국 증시는 매수 타이밍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뭐 예를 들어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미국 증시도 예전에 8월 5일 같은 경우는 막 대폭락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폭락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 뭐 물론 빅스는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찔끔찔끔 빠지고 있습니다. 하루 훅 빠졌다가 옆으로 몇 거래를 기면서 혼조하다가 하루 훅 빠지고, 하지만 이게 대폭락으로 확 빠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예전처럼 확 빠지는 건 아니니까 찔끔 빠지고 있는데 미국 증시도 이러면 회복이 느릴 수 있습니다. 어째저째 하면은 FOMC 회의 전까지는 좀 회복이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섣부른 매수 하려고 하지 마시라. 지금 변동성 워낙 크기 때문에 하방 베팅 하셨던 물량이 있으면 이거나 조금씩 이제 비중 축소하시면서 현금 비중 늘려가시는 게 맞지, 여기서 주식을 매수한다, 조금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관망하거나 뭐 이런 게 맞습니다.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하방 베팅을 좀 이어나갈 수 있는데, 약간 추격의 의미가 좀 지금은 담겨 있을 수 있으니 고수분들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웬만하신 분들은 대부분 다 관망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고, 하여튼 그래요. 그 많은 전문가분들이 9월 초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단 말이죠. 야, 통계적으로 봤을 때 FOMC 회의가 한 16일, 17일쯤이지 않냐. 이때까지는 괜찮다. FOMC 회의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 시장이 좀 올라갈 수 있어. 근데 FOMC 회의 이후에, 금리 인하한 이후에가 시장이 좀 빠질 거야. 통계적으로 봤을 때 9월 세 번째 주 아니면 뭐 네 번째 주가 통계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9월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가 성과가 가장 안 좋았어. 이때를 조심해야 돼라고 말하는 전문가분들이 많았는데, 통계에 기반해서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 분위기상으로 봤을 땐 그게 아니죠. 하도 이게 정설로 받아들여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FOMC 회의까지 빠지려는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9월 초반에 강하고 9월 후반에 약할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생각이 지금 약간 틀려지려 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FOMC 회의까지 빠지고 그 이후에 뭐 반등을 생각하거나 그러는 게 맞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 좀 매수는 굉장히 좀 주의하시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된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어젯밤 있었던 일들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용지표 발표됐는데 순서대로 좀 보자면은 에버리지 아워리 어닝스, 뭐 월급 이런 거 관련된 지표죠. 임금과 관련된 지표입니다. 이거는 잘 나왔어요. 이게 잘 나왔다는 점이 채권 시장에는 조금 혼조함으로 작용을 하긴 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 지표가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진 않았죠.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논팜 페이롤스. 예상치가 16만이었는데 14만 나왔어요. 예상치보다 조금 안 좋았으니까 불안하죠. 안 좋게 나왔으니까 야, 이 고용시장이 좀 안 좋네라는 인상을 줍니다만은,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호들갑을 떨 정도는 아닙니다. 14만 2천 정도면은 그래도 이것 때문에 금융위기가 온다, 경착륙이다, 이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고용시장이 이제 좀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구나, 너무 뜨거웠던 고용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이구나, 그냥 그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양호한 지표이긴 합니다. 예상보다 하회하긴 했지만요. 그리고 실업률을 잘 봐야죠. 실업률이 중요했는데 4.2 나왔습니다. 예상에 부합했죠? 나쁘지 않았어요. 어젯밤 고용지표 자체는요. 지난번에 4.3이 나와가지고 깜짝 4.3이 나와서 경기 침체다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4.3이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이거는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고용지표가 일시적으로 저렇게 나온 거야, 실업률 이번에 내려갈 거야 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실업률이 실제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장이 좀 안심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안심을 하긴 했는데, 근데 사실 이 정도 지표, 논팜 페이롤스하고 실업률만 보면은 이게 시장이 어젯밤에 이렇게 무너져 내릴 만한 그런 지표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흘러져 내린 거는 브로드컴이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고 빅스가 올라가고 계속해서 매도세가 있어서, 그래서 좀 시장 분위기가 더욱 안 좋게, 그래서 시장 반응이 더욱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표 자체는 그냥 평이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지표가 발표된 직후 한 3-40분 정도는 시장이 급하게 반등을 하는 모습도 나타내긴 했습니다. 이 지표 자체가 나빴던 것은 아닌데, 그렇게 심각했던 것은 아닌데, 주식시장은 이미 하락하고 싶어 했고 이걸 핑계로 대고 하락을 했다,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지표면은 적당히 양호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양호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예를 들어 이 지표가 정말 충격적이었잖아요. 야, 이거 경기 침체야, 이 정도면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봐야 돼, 정말 심각했다라면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 거냐면은 페드와치에서 50bp 인하 확률이 크게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50bp 인하 확률은 오히려 그냥 그대로입니다. 하루 전날 50bp 인하 확률이 40%였는데요
50pp 인하 확률이 보시다시피 30%로 줄었습니다. 어제 고용지표 확인한 거죠. 고용지표 확인하고 나서 B컷 50pp 인하 확률이 더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용지표 자체는 일단은 시장 참가자들이 봤을 때 이거는 그럭저럭 괜찮은 지표구나 라고 인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들에 의해서 시장이 좀 반응이 좀 안 좋았을 뿐이죠. 어쨌든 근데 뭐 지금 지표가 어쩌고 저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시장의 반응 자체가 중요한 거지. 분명한 거는 바닥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매도세가 누적이 되면은 나중에는 급락폭락을 또 유발할 수가 있겠죠. 아직 미국 증시는 급락폭락 이렇게 엄청난 대폭락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만약 미국 증시도 투매가 나온다고 하면 아시아 증시는 그때 되면 정말 그죠? 심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뭐 말씀드리는 게 일단 뭐 추석 전까지는 그냥 한국 증시 상승은 좀 이제 뭐 글러먹은 게 아니냐. 미국 증시도 좀 그렇고 추석 전 FOMC 전까지는 그냥 푹 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하여튼 어제 이거 임금과 관련된 지표는 좀 예상을 상회했단 말이죠. 이번 주에 발표된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 ISM 제조업 지표에서 주 초반에 발표된 ISM 제조업 지표 중에서 그것도 프라이스 지표가 좀 올라가긴 했거든요. ISM 아마 제조업이었을 겁니다. 거기서 프라이스 지표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아월리 어닝, 그러니까 임금과 관련된 지표도 올라갔습니다. 이런 점들은 뭐 물론 이게 인플레 우려를 불러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디스인플레이션 흐름은 맞아요. 디스인플레이션 흐름은 맞는데 인플레이션이 좀 떨어지는 속도가 좀 둔화가 되고 있다. 고용 시장은 안 좋은데 임금은 높다. 이런 거는 일단 조금 좀 사람들한테 좀 의문을 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시장 참가자들한테 약간의 좀 의문을 좀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채권 금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떨어져도 되는가? 이거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속도 이런 게 좀 둔화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인상도 이런 인상도 살짝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 초에 무슨 지표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약간 나오긴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채권 시장 장기물 채권들이 약간 좀 주춤하는 게 좀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어쨌든 그런 우려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지표들 프라이스 어떤 물가 관련된 지표들이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채권 시장이 약간 혼조해하는 그런 게 좀 있긴 있습니다. 물론 채권 시장의 방향성 자체는 우상향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긴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주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 참고적으로 좀 알아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채권 시장의 반응은 어땠냐? 장기 금리가 어쨌든 금리는 다 떨어졌는데 장기 금리는 찔끔 떨어졌습니다. 왜냐? 이거 봐라. 월급이 어떤 임금과 관련된 지표가 높다. 이런 상황이면은 장기물 금리가 크게 떨어지긴 어렵겠는걸?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어쨌든 장기물 금리는 찔끔 떨어지고요. 근데 어쨌든 고용 지표는 안 좋았으니까 금리가 떨어지긴 떨어졌습니다. 근데 임금 관련된 지표가 좀 그러니까 장기물 금리는 찔끔 떨어졌고 그래도 그 와중에 논파 페이롤스 봐라 50pp 인하 해야지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는지 2년물 금리는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는 훅 정상화가 되어가고 있죠. 잠시 차트 좀 보겠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 한번 확인을 할게요. 장단기 금리차 10년, 2년 볼 겁니다. 10년, 2년 보시면 이렇게 장대 양봉이 튀어나와 버렸다고요. 2년물 금리가 크게 떨어지고 10년물 금리가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정상화가 되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고요. 장단기 금리가 정상화되는 과정 중에서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린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그죠? 지금이 딱 그런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매수 잡고 이런 거 좀 주의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젯밤 지표들 좀 내용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른 내용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월러 이사는 때가 왔다. 금리 인하가 여러 차례 필요할 수도 있다. 경제가 조금 둔화되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지금. 국채가가 요동쳤다라고 합니다. 그죠? 고용 지표가 혼조해서 방향 감각을 상실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임금과 관련된 지표가 높아지고 근데 논판 페이롤스 이런 지표는 안 좋아지니까 혼재했다라고 하면서 방향이 상실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달러는 급락을 했어요. 달러화 지수는 급락.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말하는 건데 잠시 달러 인덱스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살펴보시자면 어젯밤에 달러가 강했거든요. 보시다시피 이제 장중에 빠졌다가 올랐어요. 달러가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젯밤에 고용지표
그 조금 부진했잖아요. 그죠? 논판 페이롤스 그랬고 그러니까 달러가 조금 빠지고 있는데 달러가 오히려 올라갔죠. 그죠? 부진한 고용 지표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올라갔단 말입니다. 제 생각에 이거는 이제 약간 안전자산 선호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좀 들어요. 주식시장이 하도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는 야 이거 달러 같은 거 안전한 자산 사야지, 약간 그런 개념으로 지금 달러가 상승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와 관련해서 좀 우리 좀 원달러 환율 같은 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젯밤 원달러 환율 올랐죠. 이게 이제 금리나 기대감 강화, 미국 금리나 기대감 강화하면 원래 이게 강세가 되는 게 맞는데 어제 밤에 오히려 환율이 올랐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거는 앞으로 조금 좀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그러니까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약간 야 이거 위험 자산들이 너무 맛이 가는데 이거 안전 자산 달러 같은 거 좀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약간 이제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죠, 그죠? 그 보통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다른 통화들은 강세를 보이기 마련인데, 원화는 좀 다를 수 있다. 원화는 엔화나 위화나 같은 엔이나 위안 같은 그런 종류의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위상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는 안전자산 선호 이런 거 나타나면 얘는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폭등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좀 그런 개념이 나타나려고 하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환율 시장의 움직임은 좀 그렇고, 여기서 지금 잘 보셔야 되는 거는 그래서 지금 이거 유로화죠. 유로화가 여기가 지금 전고점인데 여기를 넘어가야 이제 랠리를 시작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쌍고점을 만드는 듯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점 한 번, 고점 두 번, 고점 낮추고 있죠. 이거 다시 박스권 안으로 갇히려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고용지표 안 좋으면 또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지금 일단 어젯밤에 쌍고점을 만드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가지고 좀 불안해졌습니다. 다시 이거 결국 이 환율은 박스권으로 끝날려나? 라는 생각이 좀 살살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달아주면서 쌍고점 가능성 보여줬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어젯밤 그래 다 빠졌다고요, 그죠? 미국 증시 빠지고 유럽 증시 빠지고, 미국 증시 좀 자세한 내용 보자면은 원웨이 하락장이었죠. 시작부터 마감까지 쭉 빠졌습니다. 뭐 중간에 어떤 반등 이런 건 없었고요. 전 종목 다 빠졌다라 보시면 되고요. 특히 그리고 반도체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반도체 쪽 보시면은 여기 AVGO 써있죠. 요게 이제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이 10% 폭락. 이게 IT 빅테크의 나스닥의 폭락을 이끌었고, 그 영향을 받아서 엔비디아도 같이 빠졌죠. 4%. 그리고 어제는 뭐 미국 경제가 조금 좀 둔화되는 것 같다, 뭐 그런 불안감 있으니까 전 종목이 다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경제가 안 좋다, 경제가 둔화된다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 이런 것도 좀 아무래도 하락을 했을 것입니다. 다 빠졌기 때문에 특별히 볼 건 없는 것 같아요. 낙폭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IT 빅테크 저기 반도체가 빠졌기 때문에 나스닥이 많이 빠진 거죠, 그죠? 상대적으로 다른 친구들 낙폭은 조금 덜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다 빠졌다라는 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내용을 보시면은 다 빠졌다, 신나게 빠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 나스닥인데요. 나스닥 100 일봉인데 일본 기준으로 해서 여기 중요한 어떤 추세선 하나 올라오는 게 있었는데 추세선을 지금 깼죠. 추세선을 깨버렸기 때문에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얘도 목표치가 아래까지 좀 열려버린 겁니다. 어젯밤에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줬더라도 지금 또 빠질지 말지 위기였는데, 일단 지금 목표치가 일단 열렸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하여튼 강한 나스닥이지만 얘도 눌림시 매수 이런 거를 아직 생각을 하기에는 어떤 의미 있는 지지력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나스닥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어젯밤에 보시면은 무슨 일이 있었냐, 30분 봉인데요. 고용지표 발표되고 나서 한 30분 올랐다고요. 여기 30분 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하루 종일 쭉쭉쭉 빠진 겁니다. 좀 5분 봉으로 조금 좀 자세히 보여드릴까 하는데, 이 자리가 이제 뭐냐면 이게 이번 주 흐름이고요. 이 자리가 이제 지난주 화요일 날 밤에 미국 증시 폭락했던 그날이거든요. 그날 이후로 의미 있는 매수세가 나온 적이 없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반등이 나와봐야 요만큼, 그죠? 그 뒤로 계속해서 지금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자연적으로 그냥 튀어오를 수 있는 자리고요. 여기서 의미가 있게 오르려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한 파동 더 올라줘야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런 건 없단 말이죠.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자연 반등 이거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예.
어젯밤엔 그나마 어젯밤엔 그나마 어떤 지표를 재료로 해서 이렇게 반등을 했지만 여기가 여기가 저항이죠. 이 자리 부근에도 못 오고 자빠지니 저점이 훅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뭐 그런 모습입니다. 30분 봉 이런 걸로 보면 뭐 조금 더 잘 보이지 않나 싶긴 해요. 30분 봉 뭐 이런 걸로 보면 여기 머리 위쪽에 어떤 저항들이 있죠. 뭐 이런 어떤 추세선들, 어떤 이평선들 내려오는 거에 밀려가지고 그냥 의미 있는 반등을 못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뭐 바닥을 만들고 싶고 그런 생각이 있다라면은 여기 있는 이런 분홍색 선 여기 쭉 내려오는 거 요거 보이시죠? 이런 선들이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좀 올라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내려오는 무거운 이평선들을 도전을 해야 그래야 이제 어떤 단기 바닥을 만들고 뭐 극복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여기는 이런 분홍색 선 같은 거를 우상향시킬 생각이 전혀 지금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런 분홍색 선 같은 걸 우상향시키려면은 이 분홍색 선 위쪽으로 훅 오랫동안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런 모습들이 한 번씩 나타나야 되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선 위에 한 번 올라오면 한두 개 봉에서 다 꺾여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고 그렇다면 아직까지 바닥 나오기는 한참 멀은 거죠. 계속해서 그냥 빠지고 있다 이겁니다. 나스닥이 불안하다 이거고요. 뭐 S&P도 공통적입니다. S&P도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쭉쭉쭉 빠지고 있고 61선을 3거래일 테스트해갖고 훅 밀린 겁니다. 61선 테스트했는데 못 넘었다 뭐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겠고 하여튼 어떤 그 지지력이 있는 자리가 이 정도입니다. 지금 딱히 어떤 지지력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나스닥도 여기서부터 조금 더 많이 좀 빠질 가능성이 있어서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지지선이 있다고 반드시 여기까지 떨어지라는 법은 없어요. 여기 추세선이 있다고 뭐 중간에 예를 들어 뭐 중간에 이 정도 빠지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어떤 의미 있는 지지력이라 보일 수 있는 건 이런 자리까지 내려와야 된다 이겁니다. 한 5250, 60, 70 이 정도 때까지는 뭐 내려올 수도 있다.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동성 지수 같은 거 보시면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변동성 지수 같은 거 보시면 지금 어젯밤에 뭐 7% 변동성 지수 추종하는 ETF죠. 얘도 아직 안 죽었어요. 그리고 얘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어떤 추세선 같은 게 있는데 저항이 있는데 이 저항을 넘어서서 지금 이 위쪽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변동성 지수가 좀 예전에 비해서 좀 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 빠졌으면은 변동성 지수가 막 3, 40%씩 폭등을 했을 텐데. 그죠? 변동성 지수, 본 변동성 지수를 좀 잠깐 보시자면은 그러니까 예전에 8월 5일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빅스가 막 탄력적으로 움직였을 텐데 지금은 너무 차분합니다. 이런 게 사실 좀 무서운 점이에요. 이런 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이게 앞으로 지수의 저점이 낮아지더라도 빅스가 이 지난번 고점을 넘어가긴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지금 약간 이제 그런 움직임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떤 이런 급락 폭락이 이게 이제 어떤 일상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다시 튀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 그리고 매우 천천히 튀어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약간 추세적으로 이렇게 좀 올라가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FOMC 회의나 최소한 추석 끝나고 나서나 보니까 어떤 매수의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죠. 다음 주에 특별한 이벤트는 뭐 아마 없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특별한 이슈 없으면은 반등이 아무래도 좀 늦어질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이야기죠. 반도체 지수 이런 거 좀 보시자면 반도체 지수 뭐 이런 모습입니다. 분위기 안 좋죠, 그죠? 한국 증시 또 다시 월요일날 분위기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 지수는 뭐 이제 약한 친구들 뭐 이런 개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뭐 엔비디아도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엔비디아 바닥 나왔다 한 적 있나요? 없죠. 엔비디아 바닥 안 나오고 계속 빠지고 있고 어떤 지지선 부근까지 다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지선 부근에 거의 다 오긴 했는데 지지한다라는 보장이 없으니 일단 하여튼 그렇다. 근데 얘는 어느 정도 얘는 거의 지지선 부근에 거의 다 와가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리고 어제 브로드컴이 박살나면서 시장이 좀 안 좋았죠. 브로드컴 차트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서야 좀 빠지기 시작한 뭐 그런 모습들. 근데 그래도 굉장히 강하긴 강해요. 다른 친구들이 막 241선을 터치하고 있는데
빠진다 하더라도 241선도 안 건드리고 있고, 아마 얘는 241선 정도 터치하면은 아마 또다시 한번 반등 한번 세게 또 뭐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이런 종목들이 빠지면서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안 좋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봤고요. 그래서 한국 증시도 뭐 월요일날 조심해야 된다 그거고, 그죠? 장기물 채권은 30년물 채권인데 들썩들썩 했다고요. 임금 고용 관련 임금 지표가 높게 나오면서 흐름이 장중에 들었다 놨다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달러는 강세가 나오면서 좀 시장 분위기가 아무래도 안전자산 선호 그런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달러가 강하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달러가 강하니까 원자재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구리, 국제유가, 금값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전 종목이 다 빠지고 있고, 매수 타이밍은 어쨌든 저 뒤로 밀려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렇지만 말씀드리는 게, 지금 어제 고용지표가 어떻다고요? 어제 고용지표가 빅컷 25bp 인하, 50bp 인하를 정당화시킬 정도는 아니라고요. 오히려 50bp 인하 확률이 줄었다고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둔화되는 건 맞는데, 이 강조드리고 싶은 점이, 둔화되는 거지 지금 침체로 가는 것까지는 아직 침체로 간다라는 증거는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이 하락하는 건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빠지는 거고, 한동안 너무 많이 올랐고 한동안 주식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빠지는 것일 가능성이 좀 크지, 당장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뭐 시장이 추세적으로 당장 자빠진다라고 당장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어떤 시간은 좀 있을 수 있다고요. 금융위기나 뭐 대폭락 이런 거는 올 수도 있긴 있는데, 그런 거는 제 생각에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어쨌든 지금 당장은 시장이 막 금융위기 온다, 무슨 경기 침체 온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솔직히 그런 우려는 다소 좀 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한국 증시는 일단은 거의 이쯤 되면 아마 전저점을 또 테스트를 하러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양대 지수가 전저점 왔다고 해서 야 전저점이니까 쌍바닥이다 이러면서 주식 매수하시려고 하면 안 되겠죠. 전저점 자리가 개인들 입장에서 굉장히 용기 있게 주식 매수해 보기 좋은 그런 지지력이 있는 자리긴 합니다. 근데 그런 점이 보통 역이용돼 가지고 시장에 투매가 나타나긴 하거든요. 그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선물 8월 5일날 저점이 324.6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324 부근 가면 개인들이 쌍바닥 만든다 이러면서 여기서 막 사람들이 주식 살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전저점이기 때문에 주식을 산다, 여긴 쌍바닥으로 지킬 수 있어 이러면서 막 주식 매수가 들어오는 걸 활용해서 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도 포지션 구축해서 거기서 더 밀어버리는 경우가, 지수를 더 밀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죠, 우리는 남들이 바닥을 만들어 놓으면 바닥 나왔구나 하고 나서 들어가면 되는 거지, 우리가 바닥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들어가서 힘겹게 싸울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죠?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